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뭐니 뭐니 해도 지금 이제 정가에서 가장 큰 쟁점, 현안, 화두 이것은 단일화입니다. 네, 단일화입니다. 김건희 씨 7시간 45분 녹취록 그것도 한 고비를 넘겼고 그다음에 김혜경 이재명 후보 부인의 공무원을 몸종 부리듯 했다는 여러 가지 갑질, 법인카드 유용 의혹 이런 것도 일단은 한 고비를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무한대로 화수분처럼 어떤 논쟁거리를 제공하지는 않는데요. 이제 가장 큰 쟁점은 단일화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술렁술렁거리고 아주 큰 얘기가 나왔는데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당 일부 의원들한테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이끌면 좋겠다. 그리고 여기 대해서 이제 관계자들의 해설도 이 언론 저 언론을 통해서 무수하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의 가장 중요한 공약 중에 하나인 디지털 정부 여기를 이끌었으면 좋겠다.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단일화하자. 단일화하자. 이제 이런 뜻이거든요. 이 설 연휴 직전에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제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IT 기업을 창업하고 경영한 노하우가 있는 안철수 후보 같은 분이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맡아서 이끌어 주시면 좋겠다. 단일화 문제는 일단 나에게 맡겨달라. 이제 이랬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 디지털 플랫폼 정부 이것은 이제 각 부처의 업무를 디지털 기술, 그 다음에 빅데이터 이제 이런 걸로 종합 관리를 할 수 있는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정부를 신설하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그대로 공약대로 실천이 될 경우에 정말 적지 않은 변화를 그러니까 어떤 중앙정부의 기본 뼈대를 완전 바꾸어서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내는 새로운 부처를 만들어내는 그런 매우 엄청난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공약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를 염두에 둔 발언이 윤석열 후보 입에서 나왔다. 이러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제 이런 단일화에 윤석열 후보의 발언이 간접적으로 전해지면서 그 이전에 이미 나왔던 얘기들이 있습니다. 원희룡 선대본부 정책본부장 이렇게 말했습니다. 각자 후보 등록을 한 다음 단일화를 하려면 더 어려워집니다. 국민을 안심시키는 쉬운 단일화로 가야 합니다.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해야 합니다. 데드라인으로는 후보 등록 마감일인 14일 이전에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희룡 후보는 그냥 슬쩍 지나가는 말로 한 것이 아니라 뭔가를 그러니까 자신의 목소리를 매우 정확하게 정치적 책임을 걸어서 냈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요. 사실은 윤상현 의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단일화 얘기를 국회의원 차원에서는 지금 조심하고 있는데 윤상현 의원도 얘기를 했어요. 지금 자강론 따위를 얘기하고 있을 만한 그렇게 안심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자, 단일화하라 이런 거죠. 그렇게 되자 이제 공동정부론이 당연히 나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의 국민의당 이쪽하고 이제 공동정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여기에 딱 브레이크를 건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권영세 선대본부장. 지금 윤석열 후보 진영으로 본다면 넘버 2인 거죠. 네. 그런데 바로 권영세 선대본부장이 브레이크를 이렇게 걸었습니다. 선대본부가 후보 단일화에 대해 거론한 적 없다. 향후 계획을 논의한 바도 없다. 원희룡 본부장이 얘기한 건 그 개인적인 사견일 뿐이다. 이렇게 딱 평가절하를 해버렸습니다. 선을 그어버린 거지요. 그런데 또 다른 쪽에서는 이제 국민의당
이 상임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강대 철학과 교수 최진석 위원장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한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국민이 원하는 것을 중요하게 봐야 된다. 그렇습니다. 국민의 55%, 60% 단일화를 원하고 있거든요. 정권 교체를 원하고 있고. 그런데 최진석 국민의당 상임선대위원장이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중요하게 봐라. 이건 단일화 절차를 밟아 나가야 될 때가 됐다. 이런 뜻입니다. 뭐 초등학생도 알아듣겠어요. 이제 그러면서 최진석 위원장이 정치가 어떻게 교조적으로 갈 수 있겠느냐. 흔히들 정치는 생물이라고 하지 않느냐. 국민의 열망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아슬아슬한 대선 승리로는 정권을 잡은 이후에 전국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렇습니다.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를 하든 윤석열 후보로 단일화를 하든 일단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오픈된 상태로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단일화를 해서 큰 격차로 승리를 해야만 국정 운영 동력을 잃지 않고 신임 대통령이 정권 초창기에도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이제 최진석 상임선대위원장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단일화 필수 코스를 밟아가자 이런 뜻으로 다 해석이 되는데 문제는 오늘 광주광역시에 윤석열 후보가 갔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이제 광주를 살리는 선거대책위원회 필승 결의대회를 열었는데 단일화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공개적으로 언급하기에는 부적절한 사안이다. 한 발 뒤로 물러서는 거지요. 오전까지만 해도 이런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자, 원희룡은 단일화를 하자 그러고 권영세는 쓸데없는 소리 마라. 그런 얘기 한 적 없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선거 캠프에서 넘버 2하고 넘버 3하고 정면으로 부딪힌 겁니다. 문제는 후보인데 윤석열 후보가 누구 손을 들어주느냐. 권영세 손을 들어주느냐. 원희룡 손을 들어주느냐. 이 갈림길에 있었다고 생각들을 했는데 윤석열 후보의 제1성은 단일화 적절치 않다. 그러니까 후보인 내 입으로 공개적으로 언급하기에는 적절치 않다. 단일화 자체가 적절치 않은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단계에서 후보인 내가 다른 국회의원들이 개별적으로 하는 얘기라면 몰라도 후보인 내가 공개적으로 기자들 앞에서 단일화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건 부적절한 사안이다. 이제 이런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십니까? 단일화 하겠다는 겁니까? 안 하겠다는 겁니까? 저는 하겠다는 쪽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어떤 일을 살짝 부인을 할 때 앞에 전제 조건이 많이 있는 것은요, 사실상 긍정하는 겁니다. 기자들이 구체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안철수 후보에게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맡아달라 제안한 적이 있느냐. 그러자 윤석열 후보가 그런 사실 없다.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요. 그러면 그거는 사실 없다는 게 안철수하고 손잡는 일은 앞으로 없을 것이다. 이렇게 칼로 뭐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이 얘기를 끝까지 들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맡을 수 있는 사람으로 부총리급, 장관급으로 기업 경험도 있고 정치 경험도 있고 이런 분이 맡으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측근한테 얘기한 적은 있다. 그러니까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누군가가 좀 강하게 능력과 책임을 갖고 이끌어줬으면 좋겠다는 걸 측근한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그런 사람으로 안철수도 있고 진대재도 있고 뭐 그런데 한쪽만 경험이 있고 행정 정치 양쪽의 경험은 없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해버린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말은 윤석열 후보가 사실상 이 디지털 정부를 함께 이끌 러닝메이트를 물색하고 있다.
그 러닝메이트의 후보로는 안철수도 올라와 있다. 이제 그걸 앞으로 얼마나 구체적으로 진행을 할지는 두고 봐야 알겠지만 일단은 안철수, 진대재 이런 사람들 또 혹자는 원희룡도 그 후보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정치인이면서 도지사까지 했으니까. 원희룡이야말로 양쪽 다 경험 있는 사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팩트만 정리를 해드리면 윤석열 후보 자신의 입으로 말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했지만 머릿속으로는 끊임없이 단일화를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측근들하고 그걸 상의하고 있다. 그리고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이끌 사람, 총리 그 후보를 물색하고 있다. 그 후보는 3월 9일 날 운명을 같이 하게 될 러닝메이트로서 고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오늘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 이런저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이 시점에 정리를 한 내용은 이런 내용이 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